자, 이어서, 서사평, 20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곤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생님 풀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생으로 그냥 풀어보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선생님 지금 강의를 보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 20번 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8의 n 플러스 1제곱을 이와 같은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n이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결국은 이제 자연수, 정수를 정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풀 때는 어, 공정과 상식에 해당되는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7을 5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5, 3, 15 플러스 나머지가 2 이렇게 바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5 곱하기 4 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어, 몫이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쵸.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정수의 나눗셈에서는 R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게 정수의 나눗셈에서의 정확한 나눗셈에 대한 정의고요. 다항식에서는 이제 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수에서는 이렇고요. 오케이? 자,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마이너스 3이 나머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어떻게 쉽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5로 나누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한번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다 원래 나머지 2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이해하는데, 뭐 풀어내는 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풀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치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치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8의 일단 표현을 좀 해보면, 8의 n 플러스 1승을 2의 n-1승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랬으니까 뭔가 몫이 있겠고요. 그죠?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이제 Rn으로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요 2의 n-1승을 선생님 x로 잠깐 치환할 거예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 자, 요 8의 n 플러스 1승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의 n-1승이 x라는 사실은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좌변에 2의 n승만 남고요. 우측에 2x가 되겠죠? 이거 괜찮나요? 이 사실을 딱 체크한 후에 8의 n 플러스 1승을 8 곱하기 8의 n승으로 바꾼 다음에 8 곱하기 2의 3승의 n승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법칙으로 3n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괜찮나요? 그죠? 자, 이랬을 때 8 곱하기 2의 n승의 3승하고 똑같은 거니까 2의 n승이 2x이므로 8 곱하기 2x의 3승이다. 그래서 64x의 3승이다라고 하는 이 값으로 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괜찮을까요? 이렇게 치환을 했다면 이제 이 식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64x의 3승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를 요 rn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갈게요. 원래는 뭐 rx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텐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그 부분을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하는 순간에 좌변이 마이너스 64가 되고요. 우측은 이제 R2가 될 겁니다. 그죠? R2. 왜냐면 문제에서 R2 값을 물어봤으니까 R2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R2를 마이너스 64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R2가 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 이 R2가 뭐냐면 R2가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 말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으로 나누었느냐. 그렇지. 무엇으로 나누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값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n이 지금 얼마일 때니까 2일 때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에 2-1에서 1승 더하기 1이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마이너스 64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5 곱하기 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여기 위에서. 이해가세요? 그러면 원래 나머지 2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원래 나누었던 수 5에 배수를 더해가는 겁니다. 최초로 양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다는 5의 배수, 즉 10을 더하면 2라고 하는 나머지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64에다가 3의 배수를 더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좀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64는 66을 더해주면 이 66이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R2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2번 두 개의 문제인가요? 그렇군요. 두 개의 문제. 이제 3, 4, 5, 6에 해당되는 나머지를 구해서 모두 더하라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얘네들은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것을 어딨죠? 여기서 아래 여기 이 표현에서 말이죠. 아래 n승은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것을 구해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3, 4, 5, 6으로 n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n이 지금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값에다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2를 대입해서 여기 R2 구할 때 2 대입해서 3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서 3의 배수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의 n-1승 플러스 1 요놈의 2의 n-1승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시 여기 가져와서 2의 n-1승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요 값을 n이 지금 3일 때는 얼마인지 3일 때 얼마일까요? 3일 때 5죠?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얼마인가요? 33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얼마일까요? n이 5일 때는 어, 17인가요? 뭐야 이거? n이 4일 때 얼마예요? 4일 때 8, 9, 여기 33이 아니라 9죠? 9. 착각했네요. n이 6일 때는 얼마일까요? 요게 33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이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2번에서는 자 이제 R3는요 마이너스 64에 대해서 얼마를 5로 나눈 거니까 5의 배수를 더해서 최초로 양수가 되는 그랬을 때의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5가 5의 배수죠. 6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64에다가 65를 더해주면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게 되는 거고요. 아래 4는 마이너스 64에다가 9니까 9의 배수를 더해서 최초로 0보다 큰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96, 54, 97, 63, 98, 72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64에다가 72를 더하면 8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고 지금 이 1이 R3고요. 8이 지금 R4,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64에다가 17의 배수, 17의 배수를 더했을 때 최초로 0보다 크게 되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4일은 4, 4, 7은 28, 68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64 더하기 68을 해서 4가 나옵니다. 바로 이 4가 R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이죠. R6는 마이너스 64에다가 33의 배수, 그러니까 33의 배수를 더해서 언제 0보다 크게 되느냐. 요거 쉽네요.
64 더하기 66이 되겠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이게 R6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개를 모두 더하라고 그랬으니까요.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더한 값은 15다. 여기 다 더하는 거. 요거 하나, 둘, 셋, 넷 더한 겁니다. 자, 요게 20번이었고요. 21번 옆으로 가죠. 자, 21번. 자, 21번을 만난 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 텐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있잖아요. 중3 때, 중2 때, 중3 때 배웠던 중학교 도형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닮음입니다. 닮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피타고라스, 세 번째 원의 성질. 원의 성질 다 기억하십니까? 원의 성질이라고 해봤자 뭐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뭐 사각형의 성질, 그다음에 닮음하고 연관지어서 원의 할선과 접선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조금만 좀 신경 써서 복습해 두시면 잠깐만요. 중학교 도형에 대한 공포를 버리셔도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까지 보기 위한 중학교 도형의 내용은 한정적입니다. 조금만 알면 되니까요. 어, 혹시 그 중학교 동생이 있는 친구들, 학생이나 어머님은 뭐 혹시라도 지금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중학교 때 뭐 공부가 약간 부족해서 중학교 거 복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학교 1, 2, 3학년의 2학기 부분을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5인. 자, 이게 10이고 높이가 5. 그런데 뭐하러 이걸 거꾸로 그렸을까요? 답답하네요. 별로 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C고요.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죠. 자, 이랬을 때 A, B가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10이 되겠고 여기 높이가 5가 되겠습니다. 자, 높이도 이렇게 좀 나타내 보죠. 자, 괜찮나요? 이 수직이고요. 어, 5. 수직이라는 말이 그림에서는 없습니다만 문제에서 높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인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가 10이고요. 다 됐죠? 오케이. 자, 이 그림이 훨씬 편하죠? 자, 이 그림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적당히 하나 그렸습니다. 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하고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그, 고등학교에서 그 2차 방정식 첫 번째 중간고사에 2차 방정식 파트에 닮음을 결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2차 함수 만들어서 최대 최소값을 묻는 형태로 닮음이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닮음인 도형들이 보이죠? 요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원한다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이고 이쪽으로 이것도 닮음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닮음이고 얘하고도 닮음입니다. 그래서 닮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넓이의 최대값을 pq라고 그랬는데 넓이는 x, y가 이게 넓이잖아요. x, y가 넓이입니다. 이제 이 x, y가 이제 변수가 두 개인데 이걸 변수 하나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XY 관계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건 이제 닮음으로 이 그림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길이가 이제 보이시죠? 뭐냐면 요만큼의 이 길이 말이죠. 이 길이는 전체 5에서 뭘 뺀 거냐면 5에서 Y를 뺀 거죠? 5에서 Y 뺀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넓이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넓이가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와 밑변의 관계가 5하고 10이니까 비율이 1대 2예요. 그런데 요게 닮음이거든요. 요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하고 닮음이니까 여기가 1하고 2, 1대 2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기가 5-y라면 2배의 5-y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닮음 잠깐 쓴 겁니다. 그래서 2배의 5-y가 곧 x입니다. x. 닮음 썼습니다, 여러분. 뭐 닮음의 표현을 예쁘게 다 써가지고 구한 건 아니고요. 그냥 1대2니까 편안하게 그냥 바로 구했고. 자, x를 소구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x 소구하면 x 자리에다가 10-2y를 집어넣고 y. 그래서 y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됐고요.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10y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y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죠? y가 어디 있어요? 5보다는 작다.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그림 보면 요 y가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y 제곱 마이너스 5y인가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4분의 25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곱해서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분의 2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5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요. 여기 이 값이 2분의 25라는 뜻입니다. 더하면 27이라고 하는 답을 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복소수 호수 i가 등장했고요. 자, 여기 보면 50, 49, 2, 1 이렇게 줄어든 걸로 봐서 여기 항이 무려 몇 개나 있냐면 50개가 있어요. 이 값을 계산했더니 a 더하기 bi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물론 뭐 복소수에 관한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규칙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이 규칙을 누가 쉽고 빠르게 발견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숫자가 자, 켤레 관계 있죠? 알파하고 베타라는 숫자가 켤레 관계 있습니다. 켤레 관계 있어서 잠깐 알파의 거듭 제곱을 하거나 베타의 거듭 제곱을 하면 무슨 꼴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50승, 49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켈리 관계에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켈리 관계가 아니라 이 거듭 제곱했을 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그런데 앞에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켈리 관계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곱을 구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구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합한 것은 루트 3이 나오네요. 확인되나요? 그 다음에 곱하면요. 4분의 3에다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면 1입니다. 자, 알파, 베타의 곱이 1이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뭘로 바뀌냐면 알파, 베타의 곱이 1인 관계로 이 값이 지금 알파, 베타 1을 반영하면 베타의 49승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두 번째 것도 보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49승인데 제곱에다가 베타의 47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곱이 1이기 때문에 바로 1이 돼서 베타의 47승으로 바뀌겠네요. 이해가세요? 그쵸?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근데 규칙을 보니까 그 다음 걸 쓰지 않아도 베타의 49승, 47승, 45승 이렇게 홀수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죠? 홀수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면 홀수로 줄어들 거니까 베타의 1승까지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시면 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도 49승, 요게 이제 알파의 49승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알파의 47승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베타 다음에는 알파부터 알파의 3승, 알파의 5승 이렇게 해서 알파의 47승, 알파의 49승 이렇게 바뀌겠죠. 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 플러스 BI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좀 간단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렇다면 알파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알파를 한번 제곱해 봅니다. 알파를 제곱하면 분모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2 루트 3i.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숫자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약분하면요.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3승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유명한 숫자고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얻어냈냐면 양변을 3승하면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의 세제곱 즉 알파의 6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죠. 알파의 12승은 1이 될 거예요. 그죠? 알파가 이렇거든요. 베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타도 저게 켤레로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타의 제곱은 4분의 그죠? 똑같이 2 마이너스 2 루트 3i라서 얘도 지금 베타의 6승이 마이너스 1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2차식입니다. 지금 뭐가 유명하냐고 자꾸 생각이 드는 사람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있잖아요. 아주 2차식 이거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암기하시라고 그랬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거가 2분의 1 뿔마 루트 3i인데 바로 요놈입니다. 지금 얘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놈의 근이라는 거죠. 누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삼승했을 때 요거 삼승 x 삼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삼승하면 6승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알파의 6승이나 베타의 6승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금방 얻어내는 것이죠.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베타부터 좀 손을 볼까요? 이 베타부터 좀 손을 보겠습니다. 뭐 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베타 가지고 이야기하죠. 베타 더하기 베타의 3승 더하기 베타의 5승 그 다음에 베타의 뭐 7승인데 베타의 7승부터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유는 베타의 6승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타의 9승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베타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의 11승은 베타의 6승이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베타의 5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몇 개가, 6개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여기가 총 몇 개 있나요? 1부터 49까지니까 홀수 25개 있죠? 25개. 25개가 있습니다. 이 25개 중에서 24개의 합은 0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씩 0이 되니까. 뒤에서부터 세도 좋고 앞에서부터 세도 좋아요. 베타에서부터 셌을 때 여기까지가 다 모두 0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뭐만 남냐면 베타의 49승만 남아요. 이해 갔을까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A 더하기 BI는 알파의 49승하고 베타의 49승만 남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파의 6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의 49승은 알파의 6승의 8승 곱하기 알파잖아요. 베타도 마찬가지고 베타의 6승에 8승 곱하기 베타니까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뀝니다. 얘네들이 1이 될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루트 3이었네요. 루트 3.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 a가 루트 3이고 b는 0이죠. 여러분 확인됩니까? 루트 3 더하기 0i. 그래서 곡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a는 루트 3, b는 0.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이거 제곱하고 0의 제곱에서 또한 3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2번이었고요. 잠시 뒤에 23번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23번에서 뵙고요. 23번에서 뵙겠습니다. 컴퓨터가 렉이 걸렸네.